제1류 위험물이고요.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산화를 시키는 성질이에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산화 중에서 강산화제가 되고요.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다음에 뭐예요? 고체다 보니까 결정이나 분말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위험물 안정관리 보면 고체 또는 액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 품명, 지정수량 및 위험 등급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두 문자를 따드릴 텐데 될 수 있으면 제 거 하는 대로 하세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요것만 좀 공부할 거예요. 덩어리가 지정수량 보면은 3개의 덩어리고 나누면서 외울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의 덩어리고요. 5번부터 7번까지 하나의 덩어리예요. 앞문자 따서 외웁니다. 아염 과무 부질아 과다 됐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 50 먹은 3촌에서 53촌을 외웁니다. 50kg, 300kg, 1000kg. 이제 위험 등급인데 여러분들 그 숫자 암기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1, 2, 3, 4, 5, 6, 7, 8, 9, 0에서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을 1이라고 하고요. 니은은 2, 디귿이나 쌍디귿이나 티귿은 3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그놈들 좀 이상하죠. 근데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 놈들에서 기역이니까 1등급, 니은이니까 2등급, 디귿이니까 3등급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 뭐냐면 지정수량 중에 요 차염소염료 요것만 50kg예요. 나머지는 300kg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문자 땄으니까 한번 보시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통 특성만 알아도 어떤 필기시험 문제에서 한 50% 정도는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히 좀 볼 거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라고 했어요. 자, 결정 또는 분말. 이게 고체라는 의미죠.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강산화제죠. 밑줄 보세요. 무기화합물이에요. 자, 무기화합물이니까 이게 뭐예요? 금속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불연성이므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연소가 불가능한 성질이죠. 화합물 상태에서는 안전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얘는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잖아요. 이 산소 자체가 조연성 가스잖아요.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비중이 1보다 크며 그리고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밑줄.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성질은 조해성하고 조연성, 저장 및 취급 방법이에요.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하는 뭐 당연한 얘기죠. 가염물과 혼합하면 연소 또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가염물과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왜요? 가염물과 혼합하면 얘가 산소가 공급원이니까 점화하면 되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하고 혼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해성을 가짐으로 밀폐 용기에 저장하여 공기 노출을 금지해야 되고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촉을 피해야 되죠. 얘네는 분해될 때 위험한 거니까요. 별표 치세요. 요거. 무기 과산화물. 자, 무기는 뭐예요? 이거 당연히 금속이죠. 금속과 산화물에 과한 거예요. 산화물은 산소죠. 이게 과한 거예요. 산소가 2개 있는 거예요. 즉 금속과 O2가 많은 걸 우리가 무기 과산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래요. 이거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산소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사율이 없고 환기가 잘 되는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소화 방법입니다. 소화 방법. 주수에 의한 냉각소를 합니다. 분해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분해가 되는 게 되게 위험하니까요. 무기과산화물은 탄산수소염료, 금속화지용 분말소화약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에 의한 질식 소화를 한다 해서 뭐예요? 수계 및 가스계 소화 설비 사용 금지했어요. 통상적으로 물에서 끄는데 금속과 관련된 거는 물도 안 되고 가스도 안 되고 이런 걸 사용해서 끈다. 그거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별 특성 제3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염소산 염류입니다. 지정수량 50kg이고요. 아염소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취한된 화합물 했는데 HClO3를 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면 과하다고 해서 HClO4 과염소산이라고 얘기해요. 염소산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거 아이고 해가지고 HClO2로 해서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더 없는 거 HClO죠. 아차 해가지고 차염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메모하고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염소산이잖아요. 그렇죠? 염소산에서 아이고 산소가 하나 빠진 거죠. 이 수소가 뭐로 바뀐 거예요? 자, 금속, 칼륨하고 나트륨이나 치환되거나 양이온은 뭐냐면 암모늄, NH4+. 요 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염소산 염류라고 얘기합니다. 아염소산 칼륨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제 분해 방식을 보겠습니다. 아염소산 칼륨이 이렇게 분해가 돼서요. 뭐예요? 염화칼륨하고요. 산소가 발생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염소산 염료 갈게요. 염소산 염료. 염소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다음에 염소산 칼륨. 온수 글리세린에는 녹지만
되면 냉수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요거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여기도 분해 반응식을 볼게요. 염소산 칼륨이 분해가 되면 이렇게 잘라져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염화칼륨이 나오고 산소가 발생합니다. 반응식이 개수는 안 맞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가 나오겠다는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염소산 나트륨. 위험성 중에 철제 용기를 부식시키는 게 뭐예요?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 여기도 분해 반응식을 보겠습니다. 염소산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하고 산소 발생한다 해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소산 암모늄 보겠습니다. NH4ClO3입니다. 이 암모늄이 들어가면 뭐랑 관련되냐면 약간 이게 화학이나 불꽃과 좀 관계가 됩니다. 관련이. 그거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성, 동그라미 2번 위험성의 두 번째 거. 가열의 분해에 뭐야? 여기는 질소, 염소, 산소 및 물이 발생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죠. 여기도 이제 분해 반응식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염소는 칼륨이나 염소는 나트륨 같은 거 이렇게 분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해가 안 되고 N이 있으니까 질소가 나오고요. Cl이 있으니까 염소가 나오고요. 당연히 인류 위험물이니까 산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H, 수소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H는 항상 뭐로 발생됩니까? 이렇게 물이 발생되네요. 반드시 요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과염소산 염료예요. 지정수량 50kg이고요. 과염소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과염소산 칼륨. 여기도 그냥 분해 반응식만 볼게요. KClO4 과염소산 칼륨이에요. 분해할 때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염화칼륨하고 산소가 발생되네요.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입니다. 분해 반응식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지죠.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과염소산 암모늄 NH4ClO4 분해 반응식 보겠습니다. 암모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잘라지지 않고 N은 뭐가 나와요? 당연히 N2가 될 것이고 N이 있으니까 질소 나오고 H는 물로 나올 것이고요. 염소가 나오고 인류 위험물이니까 당연히 산소 나오고 만약에 쓰라고 나올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가져가셔야 돼요. 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황산가의 반응식은 넘어가고요. 무기과산화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세히 볼 거예요. 지정수량은 50kg이고요. 과산화수소 H2O2예요. 과산화수소의 수소가 뭐예요? 금속으로 치환된 화합물이에요.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일종 원소나 이족의 바륨이나 마그네슘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우리가 뭐래요? 무기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과산화 칼륨부터 보겠습니다. K2O2예요. 원래요,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K는 뭐예요? 플러스 1가죠. 원자가가. O는요, 마이너스 2가죠. 원래 얘네가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K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이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K2O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K2O2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가의 예외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O가 얼마에 가져요? 마이너스 1까지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K2O가 아니라 K2O2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식을.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분말로 알코올에 잘 녹으면 흡수성이 있다. 표백제, 살균제, 소독제 등에 쓰인다. 위험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위험성을 이거랑 둘이 연기해서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화칼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과산화칼륨이 분해가 되면 과산화칼륨이 원래 칼륨하고 O가 만났을 때 가장 안정된 물질이 뭐예요? 산화칼륨이죠. 그래서 산화칼륨으로 되고 산소를 발생하겠네요. 물과 반응하면 발열하면 하면서 수산화칼륨과 산소 방출한다. 과산화칼륨이 물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칼륨하고 산소가 발생되네요. 물은 H+하고 OH- 로 이온화가 되잖아요. 얘는요, 칼륨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O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합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NS고 진짜 격렬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K+가 OH- 랑 반응해서 KOH라는 수산화칼륨이 발생되고요. H하고 O가 만나면 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인류 위험물이니까 산소가 발생되네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실기에서 쓰는 문제 나와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탄산염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과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 K2CO3라는 탄산칼륨 생성하고 뭐 발생? 산소 발생하는 산소.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 수소를 생성한다. 과산화칼륨이 초산과 반응했어요. 반응하면 뭐예요? 초산칼륨과 과산화 수소가 발생되네요. 여기는 하나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써놓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무기과산화물이 분해돼 산소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물과 반응해요. 산소 발생하네요. 세 번째,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요. 산소 발생해요. 네 번째, 산과 반응합니다. 산소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발생됐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과산화 나트륨이에요. Na2O2. 칼륨하고 거의 쌍둥이잖아요. 거의 똑같을 겁니다. 화학 반응식 보는데 K 대신 NA로 바뀌면 되는 거죠. 먼저 분해 반응식이에요. Na2O2, 과산화 나트륨. K2O2에서 K가 NA로 바뀐 거죠. 산화 나트륨하고 산소 발생하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 하고 산소 발생하네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산 나트륨하고 산소 발생하네요. 초산과 반응하면 초산 나트륨하고 과산화수 발생하네요. 그래서 칼륨만 제대로 공부한 도 있다면 이 나트륨은 그냥 그대로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산화 발음도 똑같겠죠. 당연히 무기 과산화물이니까 요것도 그냥 화학 반응식만 볼게요. 분해됐어요. 당연히 산소 발생하겠네요. 물과 반응했어요. 산소 발생하겠네요. 염산, 산과 반응했어요. 과산화수 발생하겠네요. 다음에 과산화 마그네슘이에요. MgO2였어요. 원래 Mg는 어떻게 되죠? 2+, 이족이니까. 산소는요. 안정된 물질은
MgO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과산화물이니까 산소가 뭐로 작용한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작용한 거죠. Mg가 하나 있고 O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이거 화학식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필기는 상관이 없는데 실기에서 쓰는 문제라 그러면은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MgO2를 써야 되는데 MgO를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하세요. 화학 반응 시간 볼게요. 과산화 마그네슘 분해됐어요. 산소 발생하죠. 물과 반응해요. 산소 발생하겠네. 염산, 산과 반응해요. 과산화수 발생하겠네. 브로민산 염료.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브로민산의 수소가 금속도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질산 염료 지정수량 300kg입니다. 질산의 수소가 금속 K나 Na 또는 양이온 NH4로 치환된 화합물을 얘기하고요. 질산 칼륨이에요. 초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자인데 안에 그 초콜릿 든 거를 칸초라고 하세요. 칸초. 칼륨은 뭐야? 초석이에요. 칼륨. 칸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칸초. 질산 칼륨은 초석이다. 일반적 성질 중에요. 황, 목탄과 함께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1차 필기, 실기에 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분해 반응식 볼게요. KNO3 질산 칼륨인데요. 이게 분해가 되면 아질산 칼륨과 인류위험물이니까 산소가 발생된다. 질산 나트륨이에요. NaNO3를 칠레 초석이라고 하고 질산 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전 7기로 하나 암기하세요. 그래서 칠레 초석은 뭐예요? 질산 나트륨이에요. 나전 7기. 칸초 질산 칼륨은 그렇게 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요 시험 문제 질산 나트륨인데 초석 갖다 놓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요. 나전 7기 칸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분해 반응식 볼게요. 질산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NaNO3가 NaNO2는 아질산 나트륨하고요. 산소로 분해가 된다. 질산 암모늄이에요. NH4NO3입니다. 매우 불안정한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 일으킨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 요거 암포 폭약 경유 6% 질산 암모늄 94%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암포 폭약의 원료가 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질산 나트륨이라는 거. 분해 방식 볼게요. 질산 암모늄이 분해가 되면 N이 있으니까 질소 생기고 H가 있으니까 수증기 H2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망가니즈산 염료. 원래 이제 망간이었죠. 망간이 망가니즈로 바뀐 거죠. 지정수량 1000kg이고요. HMnO4의 수소가 금속도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은 과망가니즈산 염료라고 얘기하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KMnO4 흑자색 또는 적자색 결정 빗줄으로 물, 아세톤, 에탄올에 잘 녹는다. 분해 반응식. 여기 좀 중요합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분해가 되면요. 망가니즈산 칼륨하고요. 이산화망가니즈하고요. 산소가 발생된다. 2차 때 이게 나오면 실기 때 나오면 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좀 어렵게 좀 출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요거.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과망가니즈산 나트륨 NaMnO4 분해 반응식 한번 볼게요. 과망가니즈산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망가니즈산 나트륨 이산화망간과 산소가 발생된다. 다이크로뮴산 염료 지정수량 1000kg이고요.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하고요. 등적색의 결정으로 한 밑줄 하나 그으시죠. 쓴맛이 있고 물에는 녹지만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분해 반응식이에요. 다이크로뮴산 칼륨 분해가 되면 크로뮴산 칼륨과 3산화 제이크로뮴과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이크로뮴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을 써라라고 하면은 이거 쓸 수 있을까 의심이 좀 들죠.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는 좀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추세가 좀 어렵게 나온 추세돼서 여러분이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이크로뮴산 나트륨 Na2Cl2O7 이것도 뭐 똑같죠. 뭐 K가 NA로 바뀌는 거. 다이크로뮴산 나트륨 분해가 되면 크로뮴산 나트륨하고 3산화 제이크로뮴하고 산소가 발생된다는 거. 그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륨을 나트륨으로 바꾸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칼륨 쪽에다 포커스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크로뮴산 암모늄 분해 반응식. 자, NH4-2Cl2O7 분해가 되면 3산화 제이크로뮴 그다음에 질소 물이 나오겠네. 물이. 제2류 위험물입니다. 가연성 고체예요. 자, 먼저 가연성이에요. 연소가 가능한 성질이에요. 가연물이니까 환원제가 되죠. 위험물이니까 강환원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고체예요. 결정이나 분말이 되겠네요. 제1절 분명 지정수량 및 위험 등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있죠. 7번하고 8번은 아니고요. 몇 개의 덩어리 나누면 이것도 3개의 덩어리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개별적으로 하나 가져갑니다. 기준은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에 다 나눈 겁니다. 앞문자 땁니다. 황적 원래 유황이었어요. 유황이 황으로 바뀐 거예요. 황적황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예전 것처럼 그냥 황적유로 여기는 좀 암기하시자고요. 철금마 인고 그게 3개의 덩어리 나눴어요. 지정수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50먹은 3천이요. 백을 5천 주고 샀대요. 백 5
1000입니다. 100kg. 5니까 요거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500kg, 1000kg 이렇게 외웠어요. 다음에 위험 등급은 누두도예요. 니은이니까 2등급, 디귿이니까 3등급, 디귿이니까 3등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통 특성입니다. 일반적 성질이에요. 비교적 저온에서 착하는 가연성 고체이다. 대부분 연소하기 쉽고 산화되기 쉬운 강력한 환원제이다 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가연물이니까 얘가 어느와 결합하는 게 반응식이 많이 나와요. 산소와 결합하는 연소 반응식,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의 반응식 등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보셔야 돼요. 인류 위험물은 분해돼서 산소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분해 방식이 중요했던 반면에 제2류 위험물은 가연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거나 물과 결합할 때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연소시 연소율이 크고 연소력도가 빠르다. 비중이 1보다 크며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는다. 이 밑줄 하나 걸어놓으세요. 인류 위험물은 물에 잘 녹았고 이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다. 밑줄. 유기화합물이니까 이거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인류 위험물은 무기화합물이었던 반면에 여기는 유기화합물이라는 거. 다만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전부 다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무기화합물이다. 저장 및 취급 방법 가있습니다. 가연물이므로 점화원 산소 공급으로부터 격리한다. 산화제와의 접촉은 당연히 위험하겠고,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 또는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했는데 공식처럼 그냥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금속이 산이나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한다는 거. 소화 방법입니다. 주수에 의한 냉각소를 하거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은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 약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두암 등에 의한 질식 소화한다. 금속은 물도 안 되고 가스도 안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로 끈다 그랬어요. 얘네들로. 개별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황화인이에요. 지정수량이 100kg이고요. P라는 원소, 인하고요. 황으로 구성된 게 황화인인데요.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P는 사이다고, 황화린 종류가 357이거든요.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있어요. 화학식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3황화린은 어떻게 되느냐? P가 4개 있고 S가 3개입니다. 5황화린은 P가 2개고 S가 5개. 이게 5황화린이고요. 7황화린은 P가 4개고 S가 7개예요. 요 분자식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로 5항아린하고 7항아린 이 2개 있잖아요. 이 2개가 조회성이 있어요. 물 먹는 하마, 공기 중에 수분 흡수해서 녹는 거 있잖아요. 3항아린은 조회성이 없습니다. 문제 요게 많이 나와요. 조회성이 있는 게 뭐냐? 5항아린, 7항아린 알고 계셔야 됩니다. 3항아린부터 보겠습니다. P4S3예요. 착각점 100도씨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위험성 보겠습니다. 위험성. 연소시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그랬어요. 방식 볼게요. 탐황화인이 산소와 결합하면 P하고 O가 만나면 안정된 물질이 오산화인이에요. S하고 O가 만나면 안정된 물질은 SO2입니다.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이 발생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3황화린이 연소되는 거죠. 산소와 결합하면 P하고 O가 만나서 P2O5라는 오산화인과 S와 O가 만나서 SO2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야? 개수를 맞춰봐야죠. P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일단 2 쓰면 되겠네. S가 3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3 쓰면 되겠네. 산소 맞춰봐요. 산소가 2, 3, 5, 6, 6개에다 여기는 2, 5, 10, 10개 있네요. 그럼 몇 개 있어? 16개 있네요. 여기가 2개 있으니까 16개 되면 얼마 쓰면 돼요? 8 쓰면 되겠네요. 이런 반응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맞추는 거죠.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5항아린 볼게요. P2S5입니다. 조회성 및 흡수성이 있다. 이거 조회성 하나 체크하시고 위험성. 자, 연소시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소 방정식 5항아린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5가 만나서 P2O5 오산화인 되고 S가 O랑 만나서 SO2 된다는 거. 개수는 여러분이 맞춰보시고요.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와 인산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물과의 반응식. 연소 반응식 중요한데 요거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좀 알고 계세요. 5황화인이 물과 반응을 하면 황화수소가 생기고요. 인산이 생겨요. H2O는 OH-하고 H 플러스 이온화 되고요. P하고 S 중에는 S가 더 힘이 세서 S가 마이너스를 갖고요. P가 플러스를 갖습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누가 만나? H 플러스를 만나서 황화수소를 만들고요. P하고 OH-가 만나서 인산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개수는 맞추시면 될 거예요. 7황화인 보겠습니다. P4S7입니다. 반응식만 보겠습니다. 연소 반응식만. 7황화인이 산소와 반응, 연소되면 P하고 O가 돼서 P2O5, S하고 O가 돼서 SO2가 생성된다. 정리가 있어요. 정리를 이제 P라고 합니다. 지정수량은 100kg이고요. 착화점 260도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황린과 동소체, 동소체가 뭐예요? 원소 기호가 똑같은 거죠. P고, 여기도 P고, 요 2개는 동소체 관계다.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황린을 260도 가열해야 생성. 다음에 위험성 보겠습니다. 위험성. 화학 반응식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합니다. 연소 시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자, 정린이 연소하면 산소와 반응하면 P하고 O가 만나서 안정된 물질인 오산화인이 만들어지겠네요. 강산화제인 염소산 칼륨과 반응하여 염화칼륨과 오산화인을 생성한다 해서 반응식에 좀 포커스를 좀 가지고 보세요. 좀 정린이 염소산 칼륨과 반응을 하면 이렇게 나눠져서 KCl이 그냥 나와요. 염화칼륨이 되고 O가 만나서 오산화인을 만들었네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황입니다. 원래 옛날에 유황이었는데 이제 황으로 이제 개정된 거죠. 자, 지정 수량은 100kg고요. 체크.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만 황이라고 합니다. 황색의 결정 또는 미황색의 분말로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에 동소체가 있다. 원소기가 똑같은 거죠. 질산, 칼륨, 목탄과 함께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위험성.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면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푸른색 불꽃을 내며 아황산가스를 발생한다. 아황산가스 다른 이산화황 그럽니다. 반응식 보겠습니다. 연소 반응식. S황이 연소가 되면 뭘 발생해요? SO2 아황산가스 또는 이산화황이 발생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분입니다. F2고요. 지정 수량은 얼마예요? 500kg.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숫자 위주로 보셔야 돼요.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표준체라는 거는 체 걸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보시면 돼요. 철의 분말이 통과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양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위험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50 중량 %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체에 걸렀을 때 여기에 50% 이상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입자가 작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물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걸 써놓으세요. 작은 것이 위험물이다.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철분은 금속이죠.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 발생한댔죠. 철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철과 수소 발생하네요. 산과 반응해도 수소 발생한다고 했죠. 철이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제일철이 되고 수소 발생하네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분이에요. 지정 수량이 500kg입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톡류 금속 제3류 위험물이에요. 철 및 마그네슘 개별적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금속의 분말을 금속분이라고 그래요. 얘네 둘은 3류이기 때문에 제외된 거고 얘네는 따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외한 거예요. 구리분, 니켈분 얘네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철하고 똑같은 거죠. 체에 걸러서 작을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위험물이잖아요. 작은 것이 많을수록 위험물이죠. 여기다도 작은 것이 많을수록 위험물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시죠. 결국 체에 걸러서 떨어지는 게 많을수록 그게 위험물이다. 요거를 바꿔 해석하면 그런 거죠. 알루미늄 분이에요. AL.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이고 연성과 전성이 있으며 전도율 및 전기 전도도가 크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반응식. 연소 반응식이에요. 연소 반응식이라는 건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알루미늄이 생기죠. 산소가 결합을 해요. 알루미늄은 13족이죠. 얘는 플러스 3가 같네요. 산소는요 12족이죠. 원자가 마이너스 2가 같네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2개 필요하면 되겠네요. Al2 그리고 얘는 3개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이 되는 거네요. 안정된 물질입니다.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얘 금속이잖아요. 수소 발생하겠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가 발생하네요. 염산과 반응하면 금속, 산과 반응하면 염화 알루미늄과 수소를 발생하네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의 반응식. 수용액이라는 건 용매가 물인 거죠. 그래서 물과 반응을 하면 알루민산 나트륨하고 수소가 발생한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반응식 위주로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연분이에요. 제텐이고요. 여기도 그냥 반응식만 볼게요. 똑같겠죠. 금속이니까 물과 반응해도 수소가 생성되고 산과 반응해도 수소 생성되고 물과 반응하면 수산아연하고 수소 발생하겠네요.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아연이고 수소 발생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그네슘 Mg라고 하고요. 지정 수량이 500kg이에요.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중에서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과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크면 제외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작을 것이 많을수록 위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뭘 생각해야 돼요? 2를 생각해야 돼요. 2mm. 이거 숫자 위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위험성하고요. 화학 반응식하고 좀 볼 게 있어요. 먼저 위험성 보고 반응식 보겠습니다. 위험성이 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강산 온수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금속이니까 산과 물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하겠네요. 연소할 때 산화 마그네슘과 열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과 일산화탄소 또는 탄소가 생성된다. 질소와 반응하여 질화 마그네슘을 생성한다.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면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다 해서 위험성과 관련돼서 반응식 좀 볼게요. 연소 반응식이에요.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마그네슘이 산소랑 배로 산화 마그네슘이 되죠. Mg 원자값 2개죠. E 플러스 산소 E 마이너스죠. 결합하면 Mg가 되겠네요. MgO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 겁니다.
안정된 물질. 온수, 물과 반응되니까 수소 생성되겠네요.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수소 발생되네요. 황산과 반응해요. 산과 반응하니까 황산 마그네슘과 수소 발생합니다. 여기는 이 두 가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산화탄소 반응식.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화 마그네슘과 일산화탄소 생성합니다. 마그네슘 2몰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2몰의 산화 마그네슘과 탄소가 생성이 돼요.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할 때는 일산화탄소가 생성된 거예요. 2몰이 반응했을 때는 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반응식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질소와 반응식이에요. 질소와 반응하면 질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하고 질소죠. 마그네슘은 원자가가 플러스 2가죠. 2족이죠. 2족. N은요 15족. 원자가 마이너스 3이네요. 얘네 둘이 결합해가지고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Mg가 3개 있어야 되고 N은요 2개 있으면 되죠. 그래서 Mg3N2라는 질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인화성 고체입니다. 지정수량 1000kg이라는 거.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이고 체크하셔야 돼요. 40도씨 미만인 거를 인화성 고체라고 해요. 여러분 뭐 인싸라고 그래요. 인싸? 인화성 고체는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얘기한다. 고형 알코올하고 네커포트에 있는데요. 그럼 읽어보세요. 제3류 위험물입니다.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에요. 먼저 자연발화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발화하는, 불붙는 거죠. 금수성, 물과 접촉을 금지하는 성질의 물질이죠. 결국 이 두 개를 통해서 가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환원제인데 위험물이니까 강환원제가 되겠네요. 다음 물질이에요.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은 전부 다 고체였죠.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 이건 물질이니까 고체나 액체가 되겠네요. 제1절 품명, 지정수량 및 위험 등급.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이고요. 11번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인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 위주로 볼 겁니다. 제3류 위험물은 크게 덩어리가 지정수량이나 위험 등급 보니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4개로 자릅니다. 황리는 독자적으로 가고요. 6, 7번을 이렇게 잘랍니다. 이렇게 해서 4덩어리로 얘기를 합니다. 훈명부터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앞문자 따서 칼라알리로 외웁니다. 황린 하나의 덩어리로 알칼리 금속, 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학물, 알킬, 알루미늄 및 알킬, 리튬 제외, 알칼리 토 유금속으로 암기합니다.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수인탄으로 외웁니다. 칼라알리, 황린, 알칼리토 유금속, 수인탄. 됐죠? 그 4덩어리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수량 갑니다.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50 먹은 3촌. 기억하죠? 그 다음에 백 5천. 50 먹은 3촌이 백을 5천 사니까 아버지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촌 보러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1, 2, 53이에요. 10kg, 20kg, 50kg, 300kg입니다. 됐죠? 위험 등급. 맨 처음에 그놈들, 누두도. 이건 갖고 놀답니다. 가시니까 기억이죠? 고니까 기억이죠? 니은이죠? 디귿이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2절 공통 특성 가겠습니다. 일반적 성질입니다. 자연발화성 물질의 황린이 대표적이며 공기와 접촉 시 자연발화합니다. 황린은요, 발화점이 34도예요. 우리나라가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38도, 39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로 불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금수성 물질이에요. 황린을 제외하고 모두 금속이며 모든 금속이 금수성 물질이다. 그래서 대부분 금속이니까 무기 화합물이 되겠네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계열은 액체 금속에다가 체크. 대부분 고체 금속이다. 황린을 제외한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장 및 취급 방법.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 황린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저장하고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구하기 쉬운 게 뭐야? 물이에요. 그래서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합니다. 용기는 밀전하고 공기,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자연발화성 물질인 황린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를 하고, 금수성 물질은 금속이잖아요. 물하고 그 다음에 가스 안 된다고 그랬죠? 탄산수염료, 분말소화약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균주암에 대한 질식소화한다. 이거 다 똑같은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특성가 있어요. 칼륨이에요. K, 지정수량 10kg. 은백색 광택의 물은 경금속이다. 가열하면 보라색 불꽃, 밑줄 내며 연소한다. 보라색입니다. 불꽃색이.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며 조해성 및 흡수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위험성. 화학 반응식하고 같이 볼 건데요. 공기 중에서 수분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 생성합니다. 산 알코올
알코올과 반응하여 수소 발생시킵니다. 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 에틸레이트와 수소 발생시키고요.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화학 반응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소 반응식이요. 칼륨이 산소와 반응하면 안정된 물질은 K2O죠. 산화칼륨이 만들어지겠네요. 물과 반응하면요. 수산화칼륨 생기고 수소 발생하네요. 금속이 산이나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9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가스가 좀 발생되기도 해요. 이제 예외적인데 일반적으로는 수소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 이제 공식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에틸 알코올과의 반응식, 칼륨 에틸레이트하고 수소 발생하네요. 수소.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탄산 칼륨과 탄소가 발생하네요. 사염화탄소와의 반응식이에요. 염화칼륨이 만들어지고 탄소가 만들어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공기 중 수분 또는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등유, 경유, 유령, 파라핀 등 보호액에 저장한다 했어요. 공기 중에 수분까지 반응하는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저장하냐면 물하고는 너무 반응이 심하니까 물과 친하지 않은 거, 이 기름에 보관하는 거 쓰라고 나옵니다. 등유, 경유, 유동, 파라핀 등의 보호액에 저장한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트륨이에요. 지정수량 10kg이고요. NA고 요거는 칼륨하고 쌍둥이 수준 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봤던 칼륨 대신 NA, 나트륨만 집어넣으면 돼요. 가열하면 노란색 불꽃 비추세요. 노란색 불꽃을 내며 연소한다. 공기 중 수분 또는 산소와의 접촉을 막혀요. 등유, 경유, 유독, 파라핀 등 보호액에 저장한다. 똑같죠. 화학 반응식 볼게요. 자, 연소 반응식. 나트륨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 나트륨이 된다. NA는 1쪽이니까 플러스 1가고 O는 16쪽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네가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려니까 NA는 2개 있어야 되고 산소는 하나 있어서 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되는 거죠. 물과의 반응식.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소 발생하네요. 금속이니까 물과 반응하면 수소 발생하는 거죠. 에틸 알코올과의 반응식. 나트륨 에틸레이트하고 수소 발생하네요.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탄산나트륨과 탄소가 생기네요. 사염화탄소의 반응식. 염화나트륨하고 탄소 생긴다. 칼륨하고 똑같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지정수량 10kg, 이건 액체라고 했어요. 알킬기와 알루미늄과의 화합물을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하고요.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에요. C2H5, 3의 A에 TEA라고 나타납니다. 위험성 위주로 볼게요. 화학 반응식 연계되세요. 연소하여 산화알루미늄, 이산화탄소 및 물을 생성한다.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탄을 발생한다. 원래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대부분 수소 생기는데요. 예외적으로 뭐 에탄이나 메탄 이런 게 생깁니다. 요게 이제 에탄이잖아요. 요거 이제 개정됐잖아요. 뭐로 말해야 돼요? 에테인. 산과 알코올 등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알루미늄과 염화 에틸을 생성한다.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저장 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봉입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과도 반응해요. 얘는 액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얘가 공기 중에 수분과도 반응하다 보니까 질소나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집어넣어서 봉입을 합니다. 희석 재료는 벤젠, 헥세인, 헵테인 등을 사용한다. 화학 반응식 볼게요. 연소 반응식 볼게요. 산소와 반응하면 AL이 O를 만나서 Al2O3 산화 알루미늄이 생길 것이고요. C가 O를 만나면 CO2가 생기고요. H가 O를 만나면 H2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얘네가 얘랑 만나면 C는 O 만나서 CO2 생기고 H는 O 만나서 안정화할 물질은 HO2 생기고 AL은 O 만나서 Al2O3 생긴다. 그리고 개수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맞추면 되죠. 반응물 전체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같다는 거 위주로 해서 맞추시면 될 겁니다.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에테인이 생기죠. 메틸 알코올과 반응하면 알루미늄 메틸레이트하고 에테인 생긴다.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 알루미늄과 에텐 생긴다. 염소와의 반응은 염화 알루미늄과 염화 에틸이 생긴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반응식입니다. 이거는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 메틸기가 3개와 알루미늄이 결합한 거죠. TMA, 트라이 메틸 알루미늄을 얘기합니다. 위험성과 반응식 위주로 볼게요. 화학 반응식 위주로. 연소하여 산화 알루미늄, 이산화탄소, 물을 생성한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알루미늄과 메테인을 발생한다. 산알코올 등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저장 및 취급, 이것도 똑같죠? 저장 용기 상부에 질소나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고요. 희석 재료는 벤젠, 헥세인, 헵테인 등을 사용한다. 반응식 보겠습니다. 연소 반응식이에요. 연소 반응식.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이 산소와 결합하면 알루미늄이 O 만나서 Al2O3 만들어지고 C가 O 만나서 CO2 만들어지고 H가 O 만나서 H2O 만들어지겠네요.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물과의 반응식.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테인이 생성되는 거죠. 메틸 알코올과의 반응식. 알루미늄 메틸레이트하고 메테인이 발생돼요. 메테인이. 염산과의 반응식. 염화 알루미늄과 메테인이 발생되겠네요. 메틸 알루미늄과 메테인이 생성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킬 리튬입니다. 지정수량 10kg이고요. 알킬계하고 리튬의 화합물이에요. 뷰틸리트. 저장 및 취급 방법에서 저장 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 봉입하는 거 다 똑같아요. 지금 알킬 알루미늄의 알킬 리튬이나 그다음에 희석 재료
때로는 벤젠, 헥세인, 헵테인 등을 사용한다. 반응식 보겠습니다. 물과의 반응식. 뷰틸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리튬과 뷰테인을 발생하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메틸 리튬이에요. 이건 똑같죠? 저장 및 취급 방법, 저장용기 상부에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 공입하고 희석제로 벤젠, 헥세인, 헵테인 등을 사용한다. 물과의 반응식.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리튬하고 메테인이 생기는 메테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린이에요. 지정수량 20kg이고요. 착화점이 34도씨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색동은 다망색의 고체고요. 마늘 냄새와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벤젠 이황화탄소에는 녹고요.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정린의 동소체. 원소기와 똑같은 거죠. 공기를 차단하고 260도씨로 가열하면 정린이 된다고 그랬어요. 위험성 먼저 보겠습니다. 연소하여 유독성 기체인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강 알칼리 용액인 수산화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차인산칼륨과 유독성의 포스핀을 발생한다. 강산화제와 접촉 시 발화할 수 있으며 충격 마찰에 의해서도 발화한다. 증기는 맹독성, 가연성이며 공기보다 무겁다. 발화점이 낮으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라고 했고요.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실기도 나와요. 필기실 공이 나옵니다. 포스핀, pH3 인화수소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pH9 약알칼리성인 물속에 보관한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둘 다.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연소 반응식. 황린이 탄소와 반응하면 P가 O랑 반응하니까 P2O5가 생성되겠네요. 오산화인. 수산화 칼륨 용액과의 반응식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황린이 수산화 칼륨 수용액, 수산화 칼륨 물과 반응을 하면 차아인산 칼륨과 포스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H3PO4를 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O가 하나 없어지는 거 기억나요? 많아지면 과, 없어지면 아, 두 개 없으면 차 기억합니까? H3PO3 O가 하나 없잖아요. I고 해서 아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하나가 없어져요. H3PO2예요. 아차 해서 이건 차아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아인산 칼륨이잖아요. K에 H2에 PO2죠. 얘는 어떻게 결합이 된 거냐면 K 플러스하고요. H2PO2 마이너스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차인산 여기 있죠. 여기서 이게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하고 H2PO2 마이너스 됩니까? 차인산 이온 나옵니까? 얘가 누구랑 결합한 거예요? 칼륨이랑 결합해서 차인산 칼륨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 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지정수량 50kg이고요. 리튬이에요. 알칼리 금속. 은백색의 물은 경금속으로 밑줄.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다. 요거 하나 체크. 다음에 가열하면 밑줄. 빨간색 불꽃을 내며 연소한다. 리튬 이온 전지 요거 사용 많이 되죠.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므로 다른 금속과 반응하고요. 물 또는 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 발생하고요. 거의 물과 산이 금속 만나면 거의 한 99%, 98%가 수소 발생합니다. 다른 거 발생하는 거 예외적으로 있는 거고요. 반응식 볼게요.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리튬과 수소 발생하네요. 이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입니다. 2족이죠, 2족. 알칼리 토금속이죠. 위험성 위주로 볼게요. 이것도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 발생하고 발열하고요. 산 알코올 등과 반응하여 수소 생성한다. 물과 반응시 수산화칼슘과 수소 발생하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금속 화합물이에요. 알킬 알루미늄 및 알킬 리튬 제외해서 지정수량 50kg.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눈으로 한번 쓱 한번 훑어보세요. 금속의 수소 화물. 지정수량 300kg. 수소와 칼륨이에요. 수소는 원자가가 플러스 1가죠. 원래 K하고 H가 만나면 얘도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플러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금속과 결합할 때 얘가 원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래서 이게 KH가 되는 거다. 이렇게. 위험성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 발생한다. 암모니아와 고온에서 반응하여 칼륨 아미드와 수소 생성한다.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 이거 하나 볼게요. 저장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 이거 어디서 그랬어요?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 기억하시죠? 여기도 똑같이 상부에 질소하고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는 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수소와 칼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륨과 수소 발생하네요.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면 KNH2라는 칼륨 아미드하고 수소 발생된다는 거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소와 나트륨 위험성 보겠습니다. 물과 반응하여 수산나트륨과 수소 발생한다. 암모니아와 고온에서 반응하여 나트륨 아미드와 수소 생성한다. 저장 및 취급 방법 이거 똑같죠? 저장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 봉입한다.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나트륨과 수소 발생합니다.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나트륨 아미드하고 수소 발생한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소와 리튬이에요. 위험성이에요. 물과 반응하여 수산나트륨과 수소 발생하고 가열
반드시 분해하여 리튬과 수소가 발생하고 공기 중에서 자연바의 위험이 있다.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 저장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 봉입한다. 물과의 반응 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리튬하고 수소 발생하네요. 분해가 되면 이렇게 분해되니까 리튬하고 수소 발생하겠네요. 수소와 칼슘입니다. 형태가 좀 다 비슷하게 가죠.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수소 발생하고 600도 C로 가열하면 수소와 칼슘으로 분해되고 저장 및 취급 방법, 저장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 봉입한다. 저장용기 상부에 질소, 아르곤 등 불연가스 봉입하는 거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금속의 수소화물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와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하고 수소 발생되겠네요. 금속의 인화물이에요. 인과 금속이 결합한 거죠.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인화칼슘이에요. CA3P2 인화석회라고도 합니다. CA하고 P가 결합을 해요. 자, CA는 원자가 몇이죠? 2족이니까 플러스 2네요. P는요 15족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두 개가 결합하려면 전체가 중성이 되려면 CA가 3개 있어야 되고 P는 2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겠네요. 맞죠? 위험성.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유독한 가연성인 인화수소 포스핀을 발생한다. 염산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염화칼슘과 인화수소 포스핀을 생성한다. 체크해 놓으세요. 또 두 개. 반응식 보겠습니다. 이거는 필기, 실기 공이 많이 나와요. 이거. 아니, 인화칼슘과 관련돼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을 해요. 수산화칼슘과 포스핀이 생성돼요. 2차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맛배기 좀 보여드릴게요. 수용이 되면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화 되잖아요. 얘는요. 둘씩이 어느 게 플러스예요? CA가 2 플러스고 P가 3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잘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OH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수산화 칼슘이 되는 거고 P는 H랑 만나야 돼요. 얘는 하나고 얘는 3개니까 PH3라는 포스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수 맞추시면 되는 거죠. 염산과의 반응 시 얘가 이렇게 이온화가 될 것이고 얘는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가 누구 만나겠어요? 플러스 만날 거 아니에요? 얘 만나겠죠. 그래서 얘랑 결합하면 CaCl2가 될 것이고 염화칼슘. 그 다음에 나머지 P하고 H 만나서 PH3 포스핀이 만들어지겠죠.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화 알루미늄이에요. ALP예요. AL은 13조, 그러니까 플러스 3가. P는 15조, 마이너스 3가. ALP 쓰겠네, ALP로.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알루미늄과 인화수소 포스핀을 발생한다. 염산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염화 알루미늄과 인화수소 포스핀을 생성한다.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인화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이거 똑같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는요 AL 3 플러스고 얘는 P 3 마이너스잖아요. 당연히 얘가 누구랑 만나요? 얘랑 만나겠네. 그래서 AL OH3라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P하고 H가 만나니까 포스핀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 염산과의 반응식이 똑같죠. 얘가 얘랑 만나서 AL CL3가 만들어지고 P가 H랑 만나서 PH3 포스핀이 만들어지겠네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반응식이에요. 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에요. 먼저 탄화칼슘이에요. 자, CaC2 이걸 카바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잘 보세요. CA가 C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 CA는 2족이죠. 그럼 얘 플러스 2가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C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4를 갖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같겠죠. 4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전기적으로 제로가 돼야 되니까 중성이 되려니까 CA2C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틀렸네요. CaC2 예외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CA가요. CA2 플러스에다가 이 C가 어떻게 만들어냐면 이렇게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자체로 2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C가 2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C2가. 그래서 얘랑 바로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CaC2가 된 거예요. 어렵죠? CA2C가 아니라 CaC2라고 외우시라고요. 여기 이제 삼중결합에 관련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워치 적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생성되며 이때 발생한 아세틸렌가스는 구리, 은, 수은 등과 접촉하여 폭발성 금속인 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여 칼슘 시안마이드 석회질소가 생성된다 해서 요거는 화학 반응식 중요합니다. 요건 반드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자, 먼저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탄화 칼슘이 물과 만나요. CA가 OHA랑 만나서 CaOH2가 나오고 나머지 뭐 남았어요? 얘 C2 남았고 H2 남았죠. 합쳐져서 뭐가 나와요? C2H2라는 아세틸렌 가스가 만들어진 거죠. 금속이 물과 만나면 거의 산과 만나면 99%, 98%가 수소가 발생되는데 예외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 탄화칼슘은 이게 금속이잖아요. 뭐 발생됐어요? 아세틸렌 가스 만들어진다고요. 또 일부는 뭐 만들어요? 아까 인화칼슘 같은 경우는 뭐 만들어졌어요? 포스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게 만들어지는데 예외적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질소와의 반응식,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산화칼슘이 질소와 반응을 하면 CaCN2라는 석회 질소가 만들어지고요. 탄소가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탄화 알루미늄이에요. Al4C3가 Al이 3+고 C가 4-니까 Al4C3가 되는 거죠. 자, 위험성이에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테인을 생성하고 열을 발생한다. 강산유와 격렬하게 반응하여 메테인 가스를 생성한다. 반응식 볼게요.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을 하면 Al3+잖아요. 그게 OH- 반응하게 되면서 AlOH3라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요. C는 4-잖아요. 얘가 누구랑 만나요? H랑 플러스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4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H4라는 메테인이 생성된 거죠. 1번부터 3번까지가 이 화학식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예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어렵게 시험 문제 내려면 여기서 냈을 거예요. 여기서 낼 건데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2차 때 실기 때 한번 다시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입니다. 인화성 액체예요. 자, 먼저 인화성이에요. 불이 붙는 성질에 우리 연소 3요소인 가산점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연물 성격 가지고 있는 거죠. 가연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 나와야죠. 환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위험물이니까 강환원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뭐예요? 액체네, 액체. 5글자 가지고 유출해봤습니다. 제 1절 보겠습니다. 분명, 지정수량 및 위험 등급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인화성 액체고요. 다류 위험물은 크게 7개 나눴어요. 7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로 해서 7개 나눴고요. 이것도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웁니까? 특, 1, 알, 2, 3, 4, 동으로 외웁니다. 특, 1, 알, 2, 3, 4, 동.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1석유류하고 2석유류하고 3석유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수용성, 물에 녹지 않는 거와 수용성, 물에 녹는 액체가 2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좀 지정수량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수량은 어떻게 관하냐면 비수용성 액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수용성 액체가 나와요. 어느 걸 암기할 거냐? 우리가 비수용성 액체를 암기할 거예요. 됐죠? 지정수량을 볼 거예요. 요건 좀 특이하게 1류부터 6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리터를 씁니다. 리터.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50먹은 삼촌이 백을 5천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서 일로 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삼촌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52먹은 사촌이 백을 얼마 주고 사냐? 걔는 6천만 원 주고 샀대. 6천만 원. 이렇게 옵니다. 다시 52 사천이 6천만 이렇게 암기하시고 특수인화부터 얼마예요? 50리터. 제1석유류는 얼마야?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제2석유류 1000리터. 지금 얘기하는 건 비수용성이에요. 제3석유류 2000리터. 제4석유류 6000리터. 동식물류 10,000리터. 이렇게 암기하시고 1, 2, 3이 수용성이 있다고 그랬죠? 곱하기 2.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 액체가 200리터잖아요. 200리터 곱하기 2하면 400리터.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리터니까 곱하기 2하면 2000리터.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리터에다가 곱하기 2하면 4000리터.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시 비수용성을 먼저 외운다 했어요. 그래서 52 4천이 6천만. 됐죠? 이거 해결됐고요. 위험 등급도 7개잖아요. 적어놓으세요. 그, 누, 나, 투덜, 투덜. 특수인화물 그고요. 제1석유류 누, 알코올류 나, 제2석유류 투, 제3석유류 덜, 제4석유류 투, 동식물류 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죠. 1등급.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는 누나, 니은, 니은이니까 2등급이 되고 2석유류부터 3, 4, 5는 투덜, 투덜이니까 티읕, 디귿, 티읕, 디귿이니까 위험 등급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절 공통 특성입니다.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하기 쉽다. 뭐 당연한 얘기죠.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제4류 위험물은 기름이기 때문에 물보다 가볍고요. 물과 안 섞이죠. 그러니까 녹기 어려운 겁니다.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다. 얘는 전기 안 통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점화원만 붙이면 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기 부도체로서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니까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다만 사이아나 수소, 청산 HCl만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증기 비중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이거 기준 물질분의 비교 물질.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게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라고 얘기했고 얼마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표준 상태 22.4리터분의 공기의 분자량 29라고 얘기했고 대부분이 문제가 뭐로 푼다 그랬어요? 표준 상태를 푼다 그랬죠? 여기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몰의 부피 얼마야? 22.4리터분의 그 물질의 분자량.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없어지고 없어져서 29분의 분자량으로 아예 암기하라고 그랬죠. 증기 비중을 구한다면 대부분이 못해요. 공기보다 무겁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뭐보다 크다는 거야. 29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유일하게 사이아나수소 HCN이잖아요. 요거 분자량 볼까요? H 얼마야? 1, C 얼마야? 12, N 얼마야? 14, 얼마야? 이거 27이네. 당연히 공기보다 가볍겠네.
되겠네.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특히 요거 사이아나수소가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거. 연소범위 하한값이 낮아서 증기가 공기와 소량 혼합되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거고,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 따라서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장 및 취급 방법 보겠습니다. 증기가 대기 중에 누출된 경우 인화의 위험성이 크므로 밀전하에 보관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냉암소에 보관한다.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비수용성, 물에 안 녹는 위험을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등에 의한 질식소화한다. 수용성은요, 알코올용 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포소화약제의 성분은 90%가 물이기 때문에 일반 포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포 안에 공기 있다 했잖아요. 수용성에 의해서 녹아버리니까 깨져버리죠. 그래서 소포, 파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에 녹는 위험물인 경우 알코올용 또는 뭐 내알코올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는 거 해서 요 수용성 위험물에 관해서는 요건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 개별 특성이에요. 먼저 특수 인화물이에요. 지정수량이 50리터고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정의입니다. 이항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특수 인화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항화탄소 다이에틸에터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딱 지정했다고 해서 지정품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일기압에서부터 여기 이하인 것까지, 요거는 전반적인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성상품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체크하시고요. 성상품명 중에서는 특수 인화물이 두 개로 나눠요. 잘 보셔야 돼요.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특수 인화물이라는 거 하나 기억.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도 특수 인화물이에요. 발화점은 한 개의 조건이었고 인화점하고 B점은 엔드 개념이었어요. 인화점은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엔드,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만 보다 특수 인화물. 그래서 그 두 개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2차 실기 같은 경우 이거 쓰라고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암기해 버리세요. 다이에틸 에터부터 보겠습니다. C2H5O, C2H5예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인화점 마이너스 45도라는 거, 착가점 180, 연소범위 1.9에서 48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무색 투명한 유동성의 액체로 물에 녹지 않고 밑줄. 이거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위험물입니다. 알코올에 잘 녹는다. 휘발성이 매우 높고 마취성을 가진다. 위험성, 이거 중요합니다. 140도씨에서 에틸알코올에 진한 항산을 첨가한 후 가열하여 생성된다. 증기는 마취성이 있으므로 증기 흡입에 주의한다. 세 번째 하나 체크하시고, 요거. 공기와 장시간 접촉하면 산화하여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과산화물이 뭐예요? 산화물은 O가 있는 거잖아요. 과한 거니까 요거 생성되는 거죠. O2에 관련된 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강산화제, 강산유 등과 혼합 시 발화할 수 있다. 전기의 불량도체로서 정전기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이에요. 먼저 연소 반응식이에요. 다이에틸에터가 산소와 결합을 하면 C하고 O가 만나서 가장 안정한 물질은 CO2 생성될 거고요. H가 O랑 만나서 가장 안정된 물질은 H2O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개수는 질량 분해의 법칙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거고요. 생성 반응식,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죠. 연소 반응식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요게 좀 더 방점을 더 찍어야 돼요. 2몰의 에틸알코올이에요. C2H5OH가 진한 항산에 가열을 하잖아요. 140도까지. 그럼 뭐가 생성됩니까? 다이에틸에터하고 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진한 항산이 들어가 탈수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 탈수 반응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하죠. 이 축합 반응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물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H2O가. 빠지고 나서 나머지 다이에틸에터가 생성돼서 이 반응식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이 3과목은 필기나 실기가 거의 100% 연계되는 과목이라고 했죠. 반드시 여기서부터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구조식. 당연히 그리실 줄 알아야죠. 요거. 다이에틸이니까 뭐예요? 에틸기가 두 개인 거죠. 요게 에틸기죠? 에틸기. 요게 에틸기. 이게 뭐예요? 에터기랑 연결된 거여서 구조식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검출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 KI 용액 10%가 과산화물과 반응하면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검출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제거는 과산화물 제거 어떻게 합니까? 황산, 제일철, 환원철 등으로 제거하고요. 생성 방지하는 거는 40메시. 메시가 그 망이죠, 망. 그물망. 요 하나를 요걸 메시라고 하죠. 요걸 메시라고 하죠. 메시의 구리망에 넣어서 생성을 방지하는 데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항화탄소예요. CS2입니다. 비중이 1.26이라는 거, 물보다 좀 무겁다는 거, B점 46.3, 인화점 마이너스 30, 착가점 100, 연소범위 1, 2, 4, 4. 이 정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는요, 요 밑줄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수용성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위험성 중요하죠, 이게. 연소 시 이산화탄소와 유독한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을 발생하며 이때 밑줄 청색의 불꽃색을 띈다고 하나 체크. 고온의 물과 반응하여
하면 황화수소를 발생한다. 이것도 밑에 그 반응식하고 좀 연결돼 볼 거예요. 증기는 유독하여 신경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거.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무거워서 비수용성이고 비중이 1.26이니까 물보다 무겁죠. 그래서 물속에 보관한다는 거. 물속에 보관하는 거 이氧화탄소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죠? 확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화학 반응식 가겠습니다. 먼저 연소 반응식이에요. 이氧화탄소가 산소와 만났어요. C하고 O가 만나면 안정된 물질 CO2, S하고 O가 만나면 안정된 물질 SO2에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물과의 반응식. 이氧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황화수소, 이게 이제 계란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유독성의 가연성 증기인 황화수소를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세트알데하이드 갈게요. CH3CHO입니다. B점이 21도씨라는 거. 인화점 -38, 착화점 185도, 연소범위 4.1에서 5.7이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물 레터 등에 잘 녹고, 이거는 뭐야? 수용성 위험물이에요. 수용성 위험물. 요거 중요하죠, 요거. 환원성이 강하여 은거울 반응, 은을 석출하는 반응이죠. 그 다음에 펠링 반응, 색깔 띠는 반응, 정색 반응을 펠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게 알데하이드, 검출 반응이라 해서 이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똑같아요. 위험성하고 화학 반응식이 좀 중요하겠죠. 산화하여 아세트탄을 생성한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수혼, 구리, 마그네슘, 은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한다. 이것도 하나 체크하시고. B점이 매우 낮아서 얼마예요? 21도잖아요. 상온이죠. 거의 상온이죠. 그래서 인화의 위험이 매우 크다 해서 이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요. 저장 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라고 해서 요 문구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요. 기억하세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금속의 수소화물, 탄화칼슘 이 문구 있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야? 아세트알데하이드. 좀 이따 좀 배울 거예요. 바로 산화프로펠렌까지 그렇게 몇 개요? 6개. 그래서 반드시 그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식이 중요하죠, 이게. 먼저 연소 반응식.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산소랑 만나요. C와 O가 만나서 CO2 만들어지고요. H하고 O가 만나서 H2 만들어지네요. 나머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계수 맞추시면 될 거고요. 생성 반응식. 2몰의 에틸렌에다 산소를 첨가하고요. 염화 팔라듐의 촉매를 사용하면 생성되는 게 뭐예요? 2몰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된다 해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작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산화 반응식.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면, 산화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산화가 4가지가 있었는데요. 산소를 얻는 거, 수소를 잃는 거, 전자를 잃는 거,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그것도 카드에다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산소가 들어가서 CH3COH라는 아세트산이 만들어졌네요. 2차에서 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구조식은 이렇게 됐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산화 프로필렌 CH3CHO CH2입니다. 인화점 -37, 착화점 465, 연소범위 2.5에서 38.5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물, 알코올, 벤젠, 에터 등에 잘 녹는다 해서 이것도 물에 녹는 수용성 위험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뭐 있었어요? 다이에틸 에터, 이氧화탄소는 비수용성, 아세트알데하이드하고 산화프로필렌은 뭐예요? 수용성.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위험성 뭐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수은, 구리, 마그네슘, 은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레이트 생성한다. 이것도 아세트알데하이드랑 똑같았어요.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동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기압이 높아 20도씨에서 한 45.5mAh 정도 됩니다. 상온에서 위험한 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거 체크하시고, 저장 및 취급 방법. 저장 용기 상부에는 질소, 아르곤 등의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 요것도 하나 체크. 반응식은 연소 반응식 보겠습니다. 산화프로필렌이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CO2, HO, H2. 벌써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암기하셨을 거예요. 구조식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제1석유류가 있습니다.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가 비수용성, 수용성 나눠진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정수량 잘 보셔야 돼. 비수용성은 200리터고 수용성 400리터잖아요. 비수용성하고 수용성 중에요. 뭐가 많냐면은 수용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암기하셔야 돼요. 수용성이 뭔지를. 비수용성이 많기 때문에 해서 적은 수용성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종류를. 아세톤 휘발유. 요거 뭐예요? 지정분명.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제1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아세톤부터 보겠습니다. CH3COCH3. 다이, 메틸기가 2개 있고 케톤기로 연결돼서 이거 다이메틸 케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체크. 수용성이네요. 이거 400ml입니다. 아세톤 수용성이네요. 이거. 인화점 -18도씨라는 거. 착화점 538도씨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시죠. 무색이며 자극적인 과일향의 휘발성 액체이다. 물, 알코올, 에터, 휘발유 등에 잘 녹는다. 그리고 이거 하나 체크. 아이오도
폼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요. 위험성이에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산화하면 생성된다. 요즘 밑에 보겠습니다. 좀 이따.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 지방이 빠져나가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탈지작용이 있고요. B점과 인화점이 낮아서 인화의 위험성이 크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수용성이니까 소화 방법이 뭐죠? 알코올용 포소약 제한 질식소화를 한다는 거.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자, 연소 반응식입니다. 아세톤이 산소랑 만나면 CO 만나서 CO2 생성되고 H가 O 만나서 H2O 생성되겠네요. 산화 반응식. CH3, CHOH, CH3를 우리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됐어요? 아, 그렇죠. 수소가 두 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요거 수소, 요거 하나, 요거 두 개가 빠져나간 아세톤이 생성되면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구조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C는 팔이 4개죠. 하나, 둘, 셋, 4개. O는 2개. H는 1개여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겠습니다. C가 5개에서부터 9개까지를 우리가 휘발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솔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으로 200리터입니다. 인화점이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다. 다른 것들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위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휘발유 자체가 C가 5개에서 9개까지의 포화나 불포화 혼합물이기 때문에 얘는 인화점이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연소음이 1, 2, 7, 6 요 정도 하나 체크하시죠. 벤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벤젠은. C6H6. 비수용성이니까 200리터고요. 인화점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착화점 562라는 거. 연소음이 147이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독특한 냄새를 가진다 해서 이 독특한 냄새가 이걸로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에 녹지 않고 알코올, 아세톤, 에터 등에 녹는다. 융점이 5.5도씨이므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인화의 위험성이 높다. 고체하고 액체 중에 어느 게 위험해요? 당연히 액체가 위험하죠. 액체하고 기체 중에는 기체가 위험한 거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학적으로 공명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명구조가 뭐예요? 구조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거. 그걸 공명구조라고 얘기하죠. 탄소수에 비해 수소의 수가 적음으로 연소시 끓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원래요. 벤젠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얘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 화합물이 뭐죠? 알켄이죠. 알켄. 일반식이 CnHE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벤젠은 지금 C가 6개잖아요. C6, H 12이 돼야 되는데 H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다는 거예요. H 수에 비해서 탄소수가 많잖아요. 그죠? 수소수가 적잖아요. 그 때문에 뭐가 쓰는데요? 아, 끓음. 어찌 보면 이게 탄소입니다. 이거. 탄소가 생긴다는 거. 그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젠을 니켈 촉매하에 수소를 첨가시켜 뭐한다? 아, 사이클로 헥산이 아니지 뭐죠 이게? 헥세인을 생성한다라고 그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성 볼게요. 증기는 마취성이 있으며 독성도 있고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환기에 주의하고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죠. 겨울에는 응고되어 고체 상태이나 인화점이 마이너스 11도씨니까 낮기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이 높다. 요거 하나 체크. 전기 부도체이므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보라는 거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여기 연소 반응식. 벤젠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요거요. 한번 제가 계속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벤젠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되고요. 이게 산소랑 반응을 하면 C하고 O가 만나서 CO2 생성되고 H하고 O가 만나서 H2O가 생성이 돼요. 계속 맞춰야죠. C가 6개 있잖아요. 그럼 C 앞에 이렇게 6 쓰면 되겠네요. H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네요. 그러면 이 앞에도 얼마 쓰면 돼요? 아, 3 쓰면 되겠네요. 이제 산소만 맞추면 되죠. 산소가 여기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있습니까? 2, 6, 12, 12개가 있네요. 1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2개 있으니까 15개 되려면 아니다. 2분의 15를 쓰면 되겠네요. 분수도 상관이 없는데 보기 편하게 정수가 된다 그러면 양면에 얼마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되고 여기는 15 되고 여기는 12 되고 여기는 얼마 돼요? 6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다음에 이제 구조식이에요. 아까 이 공명구조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썼죠. 제 책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명구조 나타낸다는 거 구조식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톨루엔가 있습니다. 톨루엔 C6H5CH3라고 하고요. 메틸벤젠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수용성입니다. 인화점 4도씨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죠. 진한 질산과 진한 항산으로 나이트로화하면 TNT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 요거는요. 우리가 이거 TNT가 이제 제5류 위험물이거든요. 거기 가서 볼게요. 거기 가서 요거 위험성, 유체의 마찰로 정전기가 생겨 인화하기도 한다. 독성, 휘발성 및 가연성이 있다. 보시고요. 여기서 연소 반응식 볼게요. 연소 반응식. 톨루엔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돼서 요거 계속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콜로디온 비수용성이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메틸에틸 케톤이에요. MEK라고 얘기하고요.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은 이것도 200리터고요. 탈지 작용이 있으므로 피부 접촉을 금해야 된다 해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구조식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초산 메틸이에요. CH3, COOCH3입니다. 아세트산 메틸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으로 200L입니다. 생성 반응식 볼게요. 생성 반응식만. 초산과 메틸 알코올이 만나서 여기에 진한 항산이 들어가요. 앞으로 진한 항산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탈수 축합 반응이죠. 물이 빠져나가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서 CH3COO, CH3 초산 메틸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산의 OH하고요. 그 다음에 메틸 알코올의 H가 빠져나가서 물이 생성되고 나머지가 그냥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 메틸 생성된다. 구조식이 이렇다. 이런 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초산 에틸이에요. CH3COO-C2H5 아세트산 에틸이라고 하고요.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으로 200L입니다. 생성 반응식 볼게요. 생성 반응식. 초산과 에틸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진한 항산이 들어가서 초산의 OH하고 에틸 알코올의 H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고 CH3COO-C2H5 초산 에틸이 생성이 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산 메틸 이건 좀 중요합니다. 개미산 메틸, 폼산 메틸이라고 하고요. HCOOCH3예요.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이 아니라 이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수용성으로서 400L가 됩니다. 아세톤하고요. 폼산 메틸, 의산 메틸, 개미산 메틸보다 수용성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생성 반응식만 좀 보겠습니다. 의산하고요. 메틸 알코올이 반응을 할 때 진한 항산이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HCOOCH3라는 의산 메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구조식도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의산 에틸이고요. HCOOC2H5 개미산 에틸, 폼산 에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으로 200L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성 반응식만 보겠습니다. 의산과 에틸 알코올이 반응을 할 때 진한 항산이 가해져서 의산 에틸이 생성되고 물이 생성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리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C5H5N이고요. 지정수량이 수용성으로 400L. 수용성으로 400L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아세톤, 의산 메틸, 폼산 메틸, 개미산 메틸, 그 다음에 뭐예요? 피리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화점 20도씨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시죠. 순수한 것은 무색이며 불순물을 포함한 것은 다망색인 액체로 악취가 난다. 물, 알코올, 에터 등에 잘 녹으며 이거 하나 체크. 약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약 알칼리성. 상온에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죠. 얘는 인화점이 얼마예요? 20도씨니까 상온에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흡수성이 있으며 독성이 강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구조식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식. C가 전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H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N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식이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 어떻게 그립니까?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사이아나수소예요. HCN이에요. 지정수량이 이것도 수용성으로 400L. 수용성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아세톤, 의산메틸, 폼산메틸, 개미산메틸, 피리딘, 사이아나수소 정리하셔야 되죠.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무색 액체로 물, 알코올에 잘 녹으면 약산성 띱니다. 피리딘은 약 알칼리성, 사이아나수소는 약산성 띈다는 거.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전기가 공기보다 가볍죠. 분자량이 얼마예요? 27이잖아요. 27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볍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 구조식은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로헥세인 C6H12 지정수량 비수용성으로 200L라는 거 구조식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류입니다. 지정수량 400L고요. 정의 보겠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C1부터 C3까지예요. 포화, 일가, 알코올이에요. 포화라는 개념은 뭐죠? 이거 단일결합이라는 얘기죠. 일가 알코올이에요. OH기가 1개인 거.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알코올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 일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밑줄 60중량% 미만인 수용액은 알코올이 아닌 거예요. 결국 기준이 뭐예요? 60중량%네요. 가연성 액체량이 밑줄 60중량% 미만이고 and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60중량% 요거 하나 밑줄 하나 걸어놓으세요. 그것을 알코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인화점이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어느 게 더 위험해요? 당연히 인화점이 낮은 게 위험하죠. 초과한다는 얘기는 인화점이 높다는 얘기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위험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메틸 알코올 보겠습니다. 메탄올이라고 하고요. CH3OH예요. 인화점 요거 11도씨라는 거. 착화점 464도씨. 연소범위 636 요거 하나 체크. 무색 투명한 액체로 수용성이며 휘발성이 강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일가 알코올로서 산화하면 폼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최종 산화물은 의산, 폼산이 된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 2차 실기에서 쓰는 게 나옵니다. 연소 부비를 더 적게 하기 위하여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을 첨가한다라고 했고요. 위험성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연결을 보실 거예요. 나트륨과 반응하여 나트륨 메틸레이트와 수소를 발생한다. 독성이 강하여 요거 하나 체크하시죠.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일으켜내서 눈과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메틸 알코올이에요.
메틸 알코올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과학 실험실에서 보는 그 알코올 램프 들어가 있는 그 액 있잖아요. 그거를 메틸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꽃의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밝은 곳에서 연선이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산화 반응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2차 시험에서 쓰라고 나옵니다. 메탄올이 산화가 되어 수소가 두 개가 떨어져 나가네요. 그래서 뭐예요? HCHO 폼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추가되는 산화가 이루어진 폼산이 만들어진다. HCOH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연소 반응식이에요. 메탄올이 산소와 결합하며 C하고 O 만나서 CO2, H가 O 만나서 H2.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트륨과의 반응식. 나트륨과 반응하면 나트륨 메틸레이트하고 수소가 발생돼서 이거 하나 체크. 구조식은 이렇게 돼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산화 반응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틸 알코올이에요. C2H5OH 에탄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나점 13도씨라는 거. 무색투명한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액체로 수용성이며 휘발성이 강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일가 알코올로서 산화하면 아세트 알데히드를 거쳐 최종 산화물은 아세트산 초산이 된다. 이것도 실기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좀 이따 저 반응식 볼 겁니다. 술, 화장품, 의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아이오도 폼 반응한다. 아이오도 폼 반응한 거 우리 사리움에 뭐 있었어요? 아세톤도 아이오도 폼 반응한다 했어요. 에틸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과 반응하여 나트륨 에틸레이트와 수소 발생한다. 수소 발생하는 체크 아까 메틸 알코올도 똑같죠. 에틸 알코올에 진한 항산을 첨가한 후 가열하면 다이에틸에터 또는 에틸렌이 생성된다. 마취성이 있지만 이건 독성이 없다. 아까 메틸 알코올은 독성이 있다 그랬어요. 눈 실명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반응식 보겠습니다. 산화 반응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메틸 알코올과 똑같아요. 이것도 쓰라는 거 나옵니다. 2차에. 에틸 알코올이 산화, 수소가 두 개 빠져나가는 산화 반응이 일으켜지면 CH3CHO라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산소가 추가되는 산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소 반응식, 탄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 나트륨과 에틸 알코올이 반응을 하면 나트륨 에틸레이트하고 수소 발생되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다이에틸에터 생성 반응식 140도시죠? 2몰의 에틸 알코올을 진한 항산을 가하게 되면 다이에틸에터하고 물이 빠져나간다. 이건 140도시고요. 에틸렌은 160도씨에서 황산을 가하면 에틸렌하고 물이 생성된다 해서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식은 이렇다는 거 당연히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프로필 알코올 C3H7OH 1프로파놀이라고 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구조식이 된다는 거 보시고, 아이소 프로필 알코올이에요. 이건 2프로파놀이라고 하는데요. CH3CH, CH3OH라고 하고요. CH3, CHOH, CH3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거 무색 투명한 액체로 알코올 냄새가 나면 몰 아세톤, 에터, 유기농제 등에 녹는다라고 했고요. 탈수하면 프로필렌이 되며 탈수소하면 아세톤이 된다 해서 탈수예요. 물이 빠져나가면 프로필렌이 돼요.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H2O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C가 몇 개 남아요? C가 3개네요. 하나, 둘, 3개. 그럼 H가 몇 개예요? 여기 다 빠져나가니까 H가 6개네요. 프로필렌 되네요. 프로필렌. 탈수, 물이 빠져나가면 프로필렌 됐고요. 그 다음에 탈수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세톤이 된대요. 여기서 탈수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수소하고 요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앞에 CH3 남고 CO 남고 CH3 뭐가 돼? 아세톤이 되네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조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성 알코올이에요. 에틸 알코올에 메틸 알코올, 가솔린, 피리딘 등을 첨가하여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알코올을 말하는데, 이는 뭐 음료로 유용할 수 없다 해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석유로 가겠습니다. 지정수량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비수용성과 수용성 있잖아요. 자, 비수용성이 얼마나? 1000리터, 수용성은 2000리터. 등유, 경유, 지정분명이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2석유류라고 합니다. 성상분명, 지정분명. 등유예요. C가 9개부터 18개까지라고 하고요. 케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혼합물이죠, 혼합물. 다음에 경유, C가 15개에서 20개까지, 이걸 디젤유라고 하고요. 이것도 비수용성으로 1000리터고요. 아까 등유도 1000리터, 비수용성이니까요. 의산입니다. 여기도 뭘 위주로 해요? 수용성 위주로 보셔야 돼요. 의산이라고 하고요. HCOOH고요. 폼산, 그리고 개미산이라고 하고, 지형수량, 이거 체크하셨네. 수용성. 자극적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물, 알코올, 액토 등이 잘 녹는다. 아세트보다 강한 산성이다. 위험성. 진한 항산에 의해 탈수되어 일산화탄소를 발생한다. 피부 접촉 시 수포상의 화상을 일으킨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죠.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 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하나 체크. 내산성. 산성에 견디는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 탈수 반응식 한번 보죠. 의산에 진한 항산을 가하면 물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여기 두 개 만나서 물하고 뭐 생성돼요?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네요. 구조식은 이렇게 돼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세트산, CH3COOH, 초산이라고 하죠. 이것도 수용성 하나 체크. 의산 수용성, 초산 수용성이에요.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물, 알코올, 에터 등에 잘 녹는다. 체크 하나 하시죠. 녹는 점이 16점
17.2도씨로 겨울에는 얼음과 같이 고화될 수 있어서 이걸 빙초산이라고 하죠. 빙초산. 그다음 요거 하나 또 체크. 3에서 5%의 수용색을 식초라고 합니다. 저장 및 취급 방법 중에요. 내상성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죠. 연소 반응식. 초산이 산소랑 반응하면 CO 만나서 CO2, H5 만나서 H2O.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반드시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크실렌 갈게요. 크실렌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요거 자일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전부 다 자일렌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C6H4CH3 해서 이걸 다이메틸 벤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비수용성으로 1000리터입니다. 오소자일렌하고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 중에 오소는 제1석유류예요. 1석유류. 메타하고 파라는 제2석유류예요. 1석유류하고 2석유류 기준이 뭐였죠? 성상품명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거를 1석유라고 했고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거를 우리가 2석유라고 했죠. 오소크실렌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얼마예요? 17.2도씨잖아요. 1석유래요. 1석유. 메타자일렌하고 파라자일렌은 인화점이 25도씨잖아요. 얘는 2석유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이성질체를 가진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벤젠에다가 메틸기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요런 이성질체 하나. 요 메틸기가 여기 있는 거 CH3 있는 거 메타. 오소자일렌, 메타자일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붙은 게 뭐야? 파라자일렌. 요렇게 붙은 거 하나 띄고 요렇게 붙은 거 요렇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성질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유기암물 시간에 봤어요. 오소, 메타, 파라 붙어있고 하나 띄고 두 개 띄는 거. 요거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클로로벤젠 C6H5Cl이고요. 염화페닐이에요. 염화페닐. 지정수량 비수용성으로 1000리터고요. 구조식만 볼게요. 구조식만. H자리에 CL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다음에 스티렌. 요것도 바뀌었죠? 스타이렌으로 바뀌었죠. 비닐벤젠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수용성으로 1000리터에 해당됩니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물에 녹지 않고 유기종들이 잘 녹는다. 마취성, 독성이 있다. 구조식 위주로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CH2를 이걸 비닐기라고 그래요. 비닐기가 H 대신 붙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구조식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테레핀류 C 10개에서 C가 16개까지 이거를 테레핀류라고 하고 송종류라고 얘기하면 되고 또 비수용성이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벤자알데히드 C6H5CH5 비수용성이고요.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벤조산으로 쉽게 된다라고 했어요. 원래 저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알데히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데하이드기가. 요게 이제 산화가 돼요. 이렇게 산소가 하나 들어가는 산화가 되면 이렇게 해서 COOH라는 벤조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벤조산, 벤즈, 알데하이드 이 정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하이드라진. N2H4고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의산, 아세트산, 하이드라진이에요. 인화점 38도씨라는 하나 체크 요거. 암모니아와 유사한 냄새를 가진 액체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알칼리성 요거 하나 체크.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하이드라진. 로켓의 연료, 플라스틱 발포제 등을 사용한다. 위험성 볼게요. 유독성의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을 발생한다. 요거 하나 체크합니다. 요거 반응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약 180도에서 분해하여 암모니아, 질소, 수소를 발생한다. 화학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와의 반응식이에요. 과산화수소와 반응을 하면 질소와 물이 생성된다는 거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해 방식.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 질소, 수소가 생성이 된다. 막상 시험에 실기 시험에 하이드라진의 분해 방식을 써라라고 하면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하이드라진과 과산화수소의 반응식 앞면에다가 뒤에다가 이거 딱 써놓고 생각나는 건데 계속 반복해 보시면 금방 외웁니다. 구조식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크릴산이에요. 아크릴산. 여기도 수용성이네요. 수용성. 의산, 초산, 하이드라진, 아크릴산 그 정도 체크하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글이라고 그러면은 확인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에틸셀루솔브 이것도 수용성이네요. 와 이거 분자식 쓰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에틸셀루솔브가 보다 수용성이라는 거 그 정도. 우리 복습하면 1석유에서는 수용성이 3개 있었죠. 피리딘, 아세톤, 사이아나수소 이 3개가 수용성이었고요. 제2석유에서는 5개 있었어요. 의산, 초산, 하이드라진, 에틸셀루솔브랑 아크릴산 이 5개가 수용성이었네요. 그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3석으로 갈게요.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이 2000리터, 수용성이 4000리터예요. 중유 클레오소트류 이게 지정품명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3석유라고 하고요. 중이에요. 비수용성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클레오소트류, 타르류라고 하고요. 여기도 비수용성이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닐린 좀 중요합니다. 아닐린 C6H5NH2를 아닐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아미노벤젠을 합니다. 이거는 비수용성입니다. 착화점 538, 이난점 75, 요거까지요. 2개 정도 여러분 좀 체크하시고요. 특유의 냄새를 가지는 황색 또는 갈색 액체로 물에 약간 넣고 알코올 액체에 녹는다. 나이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얻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나이트록이라고 그래요. 요거가 수소로 결합을 해요. 수소와 결합하니까 수소 환원인 거죠. 산소를 얻는 거, 수소를 잃는 게 산화니까 수소를 얻는 개념이잖아요. 환원이 되겠네요. 환원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두 몰의 물이 빠져나옵니다. 나이트로벤젠을 수소와 결합을 하잖아요. 요 수소가 여기로 들어가고 O가 나와서요. 이런 식의 반응식이 성립이 돼요. 아미노벤젠, 즉 아닐린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위험성이요. 독성이 강함으로 증기흡입, 피부와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구조식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닐린이었어요. 아미노벤젠. 다음에 나이트로벤젠, C6H5NO2, 지정수량 2000리터, 이거 비수용성이고요. 벤젠을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으로 나이트로화 시켜서 만든다라고 했어요. 벤젠에다가 질산을 넣어요. 여기다가 진한 황산을 가하면 NO2가 생성이 되고 물이 빠져나오겠죠. 요거를 나이트로화 반응이라고 그래요. 체크해 놓으세요. 구조식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C2H4OH2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에틸렌 글리콜. B점이 198이라는 거. 인하점이 111이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 무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 단맛이 납니다. 단맛. 그다음에 물, 알코올, 아세톤 등에 잘 녹는다. 이가 알코올로서 OH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알코올이 많네요. 부동액의 원료로 사용된다. 밑줄, 부동액의 원료. 이가 알코올 밑줄, 부동액의 원료, 단맛 밑줄.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성 반응식 한번 볼게요. 에틸렌 글리콜이 산소랑 만나면 이거 정형화된 거잖아요. C하고 O 만나니까 CO2. H하고 O 만나니까 HO2 생성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구조식 요거. 자, 요거를 또 어떻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COH, COH, H.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합쳐서 그냥 CH2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요걸 합쳐가지고 CH2로 적은 거고, 이렇게. 구조식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요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거. 다음에 글리세린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글리세린. C3H5OH3예요. 지정수량 수용성으로, 이것도 4000리터네요. 자, 제3석유에서는 에틸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린이 수용성이네요. 그거 하나 체크하세요.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로 이것도 단맛이 나면 물, 알코올 등에 녹는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밑줄 3가알코올. OH기가 3개 있는 거죠. 요 3개 있죠. 요거 3가알코올. 화장품, 윤활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도 요 구조식 풀이하면은 이거 OH, COH, COH에서 여기에 H가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에 H 붙고 여기에 H. CH2가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고 요거를 이렇게 그려놨죠. 요것도 하나 옆에 하나 그려놓으세요. 요거 따로 메타크레졸이에요. C6H4CH3OH라고 이건 비수용성입니다. 구조식만 보겠습니다. 구조식. 만약 CH가 여기 붙는 건 뭐야? 이거는 오소, 메타, 파라. 요 메타크레졸만 뭐라고요? 이것만 제3석유류가 되는 겁니다. 요 메타크레졸만. 제4석유류. 지정수량 얼마? 6000리터죠. 기어유, 실린더유, 지정품명.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을 제4석유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류는 뭐 윤활유 중에 뭐 기어유, 실린더유, 뭐 터빈유, 기어유, 모터유 등이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인하점 관련돼가지고 제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나 해놓으세요. 제1석유류 하고요. 제4석유류까지요. 여기가 21, 70, 200, 250이죠. 여기 밑에가 인하점이죠. 인하점.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거죠. 제1석유류가 해당되고요. 인하점이 21도씨 이상이고 70도씨 미만 요 사이죠. 제2석유류가 되고요.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이고 200도씨 미만일 경우 제3석유라고 얘기하고요. 200도씨 이상이고 250도씨 미만일 때 제4석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하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동식물 유류예요. 지정수량 10,000리터고요.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1기압에서 인하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식물유라고 합니다. 표가 나왔죠. 딱 표가 나온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구분은 어떻게 나눠놨어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눠놨고요. 아이오딘 값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아이오딘 값은요 필수용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2차에서 쓰는 거라고 나왔어요. 저 실기에서는 유지, 기름 100g의 흡수
흡수되는 부가 첨가되는 아이오딘의 구람수를 아이오딘 값이라고 해요. 이는 유지에 함유된 지방산의 불포화 정도, 안정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아이오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도가 높은 거죠. 불포화도가 높다는 것은 안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산소와의 결합이 쉬워져서 반응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자연 발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성질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올라가면 이제 아이오딘 값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성률은 얼마 되냐니까 130 이상을 우리가 건성률이라고 하고요. 반건성률 이거 좀 수정하셔야 돼요. 100 이상이 아니라 100 초과입니다. 100 초과 그다음에 130 미만일 때는 우리가 반건성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이오딘 값이 100 얼마요? 미만이 아니라 이하일 때 불건성률이라고 해요. 특징 및 종류 중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뭘 암기하고 계시냐면 각각의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의 종류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팀을 따라하는데요. 반드시 이걸 활용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건성류예요. 건아들이 동해대학교 정상에 올랐다예요. 아마인류, 들기름, 동류, 해바라기유, 대구유, 정어류, 상어유예요. 그래서 건, 아, 들, 동, 해, 대, 정상. 다음에 반건성류예요. 반참으로 옥살콩과 청채면을 먹었다. 반건성류, 참기름, 옥수수기름, 쌀겨, 콩기름, 청어기름, 채종류, 면실류예요. 반참으로 옥, 쌀, 콩, 청, 채, 면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불건성류예요. 불면, 고소대, 올피아, 땅, 파예요. 불건성류 어떻게 됩니까? 고래기름, 소기름, 돼지기름, 올리브유, 피마자유, 야자유, 땅콩기름, 팜유 등이에요. 불면, 고소대, 올피아, 땅, 팜. 1차뿐만 아니라 즉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아이오딘 값 쓰라고 나오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5류 위험물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먼저 자기 반응성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자기 연소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연소가 되는 성질이에요. 얘네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연물이면서, 즉 강환원제면서 산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산소 공급원을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즉 강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화원만 가하면 바로 불이 붙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상태가 고체, 액체가 되겠네요. 제1절 품명, 지정수량 및 위험 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먼저 성질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품명은 크게 11가지 중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고요. 요 10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인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볼게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나이트로 화합물, 나이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다이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 염류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유질, 하하, 나소아다, 하이드라에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졌었는데 법이 개정령으로 말면서 이렇게 통일돼 버렸어요. 지정 수량을 1종이 그냥 10kg예요. 제1종이. 제2종이 100kg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위험 등급도요. 제1종 10kg 있잖아요. 요 10kg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위험 등급 1등급, 100kg에 해당되는 걸 위험 등급 2등급에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품명 관련 없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종류별로 한 6가지 돼요. 국가 위험물 통합 검색 시스템이라고 해요. 1종하고 2종을 오류 위험물로 구분을 해놨어요. 1종하고 2종하고 정확히 구분해 놓은 것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종을 구분해 놓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1종이냐 2종이냐 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현재 1종으로 구분된 거, 2종으로 구분된 거 요걸 위로 설명드릴 텐데 대부분이 2종이기 때문에 1종이 6개 있어요. 그 6개만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종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 6개만 1종으로 10kg이고요. 위험 등급 1등급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자고요. 그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2종으로 100kg고 2등급이라는 거. 요 6개는 진도 들어가면서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서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령은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금속의 아지화합물하고요. 그 다음에 질산 구아딘이네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2절 가겠습니다. 이제 공통 특성이에요.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자기 연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불 붙으니까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산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질식 소화가 어려운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기화합 물질이에요. 유기니까 뭐야? 아, 비금속이겠네요.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른 폭발성 물질이다. 비중은 모두 1보다 크며 물질 상태는 고체 또는 액체라고 해서 물질이니까 대부분 요 밑줄 물에 녹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물과의 반응성이 작습니다. 요거는 체크하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 발화한다. 저장 및 취급 방법입니다.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하면서 저장 시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되고요.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이니까 점화만 가면 불 붙잖아요. 충격이나 마찰 요거 피해야 되죠.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하면 가급적 소분 나눠서 통풍이 잘 되는 냉암수에 저장하고요. 소화 방법은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를 합니다. 물에 녹지 않고 물과 반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냉각소화합니다. 제3절 개변 특성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이에요. 과산화기를 가진 산화물에 유기화합물이 결합한 물질 그랬어요. 유기가 뭐죠? 비금속이죠. 과산화물, 산화물에 과한 거니까 O2죠. O2가 결합된 걸 유기과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과산화 벤조일이에요. C6H5CO2에 O2,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절약법 볼게요. 절약방법. 건조 방지를 위해 물, 프탈산 다이메틸, 프탄산 다이부틸 등의 희석제로 폭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서 요 정도 하나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조식이에요. 구조식. 이게 글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 가운데 게 과산화기죠. 벤젠고리를 포함해서 요 CO 있잖아요. 요거 벤조일기라고 합니다. 벤조일기가 2개 과산화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산화 벤조일이라는 거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이에요. CH3CO, C2H5, 2의 O2입니다.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조식. 이거 막상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거 기능장 시험에는 한번 나왔어요. 그림 그리는 게. 요게 과산화기예요. 요게. 나머지가 이제 메틸에틸 케톤이죠. 요거.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식 잘 그려놨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한번 그려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위험물 산업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과산화 벤조일은 나왔고요. 요 구조식 그리러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한번 그려보세요. 질산 에스테르입니다. 질산의 수소가 알킬기로 치환된 화합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질산 에스테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kg에 해당되는 거 6개 외운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3개가 여기서 해당돼요.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키로에 해당되는 거 3가지 있다 그랬어요. 나이트로셀룰로스,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콜이 제1종이고 10kg고 위험등급 1등급이라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나 봐요? 100kg 보시면 돼요. 6개 중에 3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나이트로셀룰로스예요. 무색 또는 백색의 고체로 물에 녹지 않고 아세톤, 벤젠 등에 녹는다. 셀룰로스를 진한 질산과 진한 항산을 3대1이죠. 혼합 반응시켜 제조한다. 위험성, 질화도예요. 질화도. 나이트로셀룰로스 내 질소의 함유율 클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칙하셔야 돼요. 나이트로글리세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NG라고 합니다. NG. 분자량이 227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공업용은 다망색의 기름상의 액체다. 밑줄. 다망색의 기름상의 액체입니다. 규조토에 흡수시킨 걸 뭐라? 이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 이 분해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기의 단골 문제예요. 필기 나오죠? 실기의 단골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분해가 될 때 뭐가 생성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C3H5ONO2, 3가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요, 질소하고요, 산소하고 수증기가 생성돼요. 제가 두 문자를 따놨어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분해 생성질은 이질산 수증기인데 저는 물을 했어요. 그래서 니글거리는 이유, 니글, 나이트로글리세린이요. 이질을 생산하는 물 때문이다. 그래서 이질산물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응식 계속 맞춰볼 거예요. C3H5ONO2, 3죠.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분해가 될 때 뭐가 생성되느냐? 니글거리는 이유가 이질산물이었어요. 이산화탄소 생성되고요. 질소 생성되고 산소 생성되고 물, 수증기인데 제가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수 맞추면 되는 거죠. C가 3개 있어요. 그럼 여기 3 쓰면 되겠네요. H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네요. 5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5 쓰면 되겠네요. 질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N3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쓰면 되겠네요. 산소가 몇 개 있나 볼게요. 여기가 3개에다가 9개 있어요. 9개. 여긴 산소가 6개 있고요. 여기는 몇 개 있어요? 2분의 5개가 있어요. 2분의 17이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이거는 18이죠. 그럼 몇 개 돼요? 2분의 1이 있네요. O2가 2분의 1이니까 얼마 쓰면 돼요? 4분의 1 쓰면 2분의 1 되겠네요. 개수를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보기 좋으려니까 정수화 만들면 되죠. 전체 4 곱하면 되네요. 4. 여기다가 4 곱하면 얼마 됩니까? 12가 되고요. 여기다가 4 곱하면 2, 3은 6 되네요. 4 곱하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면 10 되네요. 그래서 뭐가 나요? 이게 나왔네요. 4몰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몰의 이산화탄소와 6몰의 질소와 1몰의 산소와 10몰의 수증기가 생성이 되네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구조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트로글리콜 C2H4의 ONO2의 2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보다는 좀 덜 중요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해 반응식.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두 문자를 땄어요. 나이트로글리콜이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나이트로글리콜의 분해 시 생성되는 거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상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니콜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보세요. 이물질입니다. 나이트로글리콜이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수증기인데 물이에요. 물하고 질소가 나온다 해서 개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니글이라는 게 원래 니트로가 지금 이제 법이 개정 나이트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외우기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니콜, 나이콜보다. 요거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조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산 메틸이에요. CH3ONO2. 참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질산 메틸 같은 건 아직까지 종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다음에 질산 에틸 가겠습니다. C2H5ONO2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셀룰로이드도 읽어보세요. 나이트로 함을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는. 나이트로 함을. 유기화합물의 탄소와 결합된 수소 원자가 나이트로기로 치환된 화합물을 우리가 나이트로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가지가 제1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질산 에스테르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3개가 어디냐면 이 나이트로 화합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두 번째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 다른 말로 피크린산, 마지막이 테트리래요. 테트리. 그래서 요 3가지 질산 에스테르의 3개, 나이트로셀룰로스,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콜, 나이트로 화합물의 3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 테트리. 이 6개만 현재 제1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10kg고 위험등급 1등급이에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2종으로서 100kg면서 위험등급이 2등급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6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입니다. TNT라고 합니다. 분자량 227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다망색의 침상 결정 밑줄하는 것이죠. 햇빛에 노출되면 다갈색으로 변한다. 강한 폭발력을 가진 폭격의 원료로 사용된다. 톨루엔을 진한 질산과 진한 항산으로 나이트로 하여 얻는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죠. 얘랑 진한 질산이에요. NO3. 산몰이 결합이 됩니다. 진한 황산이 들어가면 물이 빠져나오겠죠? 물이 어떻게 빠지냐면요. 여기서 HNO3에서요. HO가 빠져나가고요. 여기에는 전부 다 뭐가 결합된 거죠?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수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잖아요. 얘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 하고요. 수소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얘네 3개랑 얘랑 결합이 돼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여기 이제 다 비었잖아요. 요 자리에 HNO3에서 HO를 빼니까 뭐 남죠? NO2가 남죠. NO2. 요 NO2가 몇 개죠? 3개잖아요. 요 3개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의 구조식을 가지는 거예요. 요게 톨루엔이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NO2 들어가고 여기에 NO2 들어가고 여기에 NO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요 식이 나온 거죠. 이렇게. 반드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그려놓으세요. 옆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학 반응식 중에 이제 분해 반응식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생성 반응식 보겠습니다. 톨루엔에다가 3몰의 질산 들어갔고요. 나이트로화 됐고 진한 황산 들어가서 트라이 나이트 톨루엔하고 3몰의 물이 생성된다. 제가 그림 그려드렸어요.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분해 반응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2차에서 쓰라고 나옵니다. 이거. 실기에서. 여기도 트라이 나이트 톨루엔이 뭐로 분해되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뭐로 맞추면 돼요. 그렇죠. 질량 보존 옵션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이 분해가 되면 일산화탄소하고 수소하고 질소하고 탄소가 생성돼요. TNT의 폭발 분해 시 생성물에서 일수질탄. 일수놀이하는 것을 질타해야 된다 해서 일수질탄이에요. TNT가 분해가 되면 뭐예요? 일산화탄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6, H2, CH3에 NO2에 얘가 분해가 되면 일수질탄, 일산화탄소, 수소, 질소, 탄소 써놓고 계속 맞추면 되죠.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7개 있네요. 한 개, 2개. 수소부터 볼게요. 수소 몇 개 있어요? H2, H3니까 뭐예요? 2개. 5개 있네요. 그럼 2분의 5 쓰면 되겠네요. 질소는요? 3개 있네요. 2분의 3 쓰면 되고. 산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네요. 6개. 여기다 6을 쓰면 전반적으로 다 맞았네요. 분수니까 정수 맞추려니까 전부 다 2를 곱하면 되겠네요. 2 두고요. 여기는요? 12가 되고요. 2 없어지면 5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없어지면 이거 3 되겠네요. 여기는 2 쓰면 되겠네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결국 뭐가 분해돼서 뭐가 생성되는지만 알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맞출 수 있어요. 개수는. 구조식입니다. 이거 당연히 뭐 알고 계셔야죠. 이거.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이고요. TMP라고 하고 피클인산, 피크르산 그래요. 분자량이 229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고음력은 밑줄. 휘황색의 침상 결정이라는 거. TNT는 뭐였어요? 다망색의 침상 결정이지만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인 TMP는 휘황색의 침상 결정입니다. 페놀을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의 혼산으로 나이트로하여 제조한다 그랬어요. 자, 요건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페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에 3몰의 질산하고요. 진한 황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TMP가 여기가 지금 H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OH가 3개 빠집니다. OH 3개. 그리고 여기 H, 여기 H, 여기 H. 얘네 3개랑 얘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물이 생기죠. 3몰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OH를 빼니까 뭐가 남습니까? 3개의 NO2가 남죠. 요 NO2가 어디 자리예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생성됩니까? TNP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OH가 되고 여기에 N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TNT에 그 똑같이 톨루엔에서 진화항산 들어가고 진한 질산, 혼산된 나이트로에서 제조된다는 건 거의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화학 반응식,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생성 반응식이에요. 페놀이 3몰의 질산과 반응하고 황산 들어가고 나이트로화 돼서 트라이나이트로 페놀 생성됐고 물 생성돼서, 요거 제가 금방 그림 그려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분해 반응식,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이나이트로 페놀이 분해가 되면, 여기도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죠? 분해돼서 생성물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질소, 탄소가 생성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두 문제 따드렸어요. TMP의 폭발 분해 시 생성물, 패고 놀리면서, 패놀이에요. 놀리니까 뭐가 들어가요? 아,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또 들어가요.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일수질탄이에요. 패고 놀리면서 일수놀이하는 것을 질타해야 된다. 패고 놀리,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질탄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중요하니까 개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나이트로 페놀이죠. C6H2OHNO2 3. 이게 분해가 되면 패고 놀리면서니까 CO2 생성되고요. 그다음에 일수질탄이죠. 일수질탄 이렇게 적어 놓고요. 개수 맞추면 되죠. 먼저 H부터 맞힐게요. H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여기다가 2분의 3 쓰면 되겠네요. 질소도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 쓰면 되고요. 지금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탄소가 6개 있고요. 산소가 7개 있어요. 그렇죠? 탄소가 6개, 산소가 7개. 그럼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요? 여기다 3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쓰면 되나요? 3이면 산소가 3개, 산소가 7개, 산소 7개 됐고, 탄소는 2개에다가 5개, 6개 됐네요. 이렇게 됐네요. 맞죠? 2몰의 이산화탄소, 3몰의 일산화탄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전체를 정수화시키면 되겠네요. 자, 2를 곱하면 얼마 됩니까? 2 되고, 여기는 4 되고, 여기는 6 되고, 여기는 3 되고, 여기는 3 되고, 여기는 2 되네요. 아, 요거 나오네요. 요건 좀 까다로웠네요. 요거를. 그래서 이런 식의 분해 반응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2차에서 실기로 아까 말씀드린 거 나이트로글리세린, TNT, TMP 요걸 쓰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성물이 뭔가를 암기하셔야죠. 다음에 구조식. 요 구조식 당연히 그리실 줄 알아야 되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나이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다이아조 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시라민, 하이드록시라민 염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1종과 2종 구분되는 거. 그래서 1종만 우리는 암기한다 했어요. 6개라 했어요. 먼저 질산 에스테르류의 나이트로 셀룰로스, 나이트로 글리세린, 나이트로 글리콜 3개. 그다음에 나이트 화합물의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 페놀, 그다음에 테트릴. 이 6개만 제1종으로 지정 수량이 10kg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제6류 위험물입니다. 산화성 액체예요. 먼저 산화성이에요. 산화를 시키는 성질의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산소 공급원. 다른 말로 이거를 강산화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액체네요. 액체. 제1절 품명 지정 수량 및 위험 등급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빨리 1류부터 5류까지 보고 6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류부터 먼저 품명 봐요. 아염과모 부지라 과다. 그 다음에 2류 황저규 철분마 인고. 그 다음에 3류 칼라알리 황린 알칼리토 유금소 수인탄. 4류 특이랄 2, 3, 4 또 7개. 그 다음에 5류 유질 하하 나소 아다 하이드라 이렇게 됐죠. 지정수량 볼게요. 50 먹은 3,000, 50, 300, 1000, 100, 5,000, 100kg, 500kg, 1000kg, 1, 2, 5, 3, 10kg, 20kg, 50kg, 300kg, 50둘 4,000이 6천만 원, 50리터, 2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 그리고 5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1종 10kg, 제2종 100kg. 열 받고 빡 돈다. 그렇게 하셔. 열 받고 열 빡 돈다. 그다음 빽 해서 100kg 그렇게 암기하세요. 제가 5류 때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험 등급 어떻게 되죠? 그놈들 1, 2, 3 누두도 2, 3, 3 갖고 놀다 1, 1, 2, 3 그누나 투덜투덜이죠. 1, 2, 2 3, 3, 3, 3 그리고 요거는 제1종이 10kg가 1등급이었고 100kg가 2등급이었잖아. 1, 2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님이라고 해요. 그님. 그 해서 1등급 그 다음에 님 해서 2등급 니은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5류 다시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 받고 빡 돌아서 10kg 100kg 그렇죠? 그리고 위험 등급은 그님 기억 1등급 니은 해가지고 2등급 그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6류로 왔어요. 산화성 액체예요. 크게 몇 개가 있냐면 요거는 5개가 주어졌는데요. 이 중에 1, 2, 3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먼저 위에 거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두 번째, 세 번째가 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염산질로 외웠어요. 염산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거 할라우젠간 화합물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부 다 300kg, 300kg. 그리고 위험 등급은 1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까 오류 위험물이 열받고 빡 돈다 그랬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열받고 빡 돌아서 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삼시경이 됐어요. 삼시경. 그래서 300입니다. 300. 그 다음에 요 위험 등급은 아까 제가 근임이라고 했죠. 근임. 이게 1등급이었고 이게 10kg일 때 100kg일 때가 2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임 꺼입니다. 근임 꺼. 쌍기역이니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 바라고요. 제 2절의 공통 특성 볼게요. 일반적 성질이에요. 상온에서 액체이며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는다. 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가염물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다.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물과 반응 시 심한 발열을 한다. 강산성 및 부식성이 있고 증기는 유독하다. 이게 좀 중요하죠. 분해 시 뭘 발생해요? 산소를 발생한다. 제1류 위험물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히 분해 반응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장 및 취급 방법입니다. 물, 가염물, 유기물, 산화제, 분해 촉진 약품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고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여 밀전, 밀봉합니다. 근데 요 밀전, 밀봉의 예외가 이제 하나가 나와요.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기가 유독하여 보호구 착용 후 취급한다. 소화 방법. 소량인 경우 대량의 물로 희석 소화한다. 대량인 경우 건조사, 인산염류 분말들에 의한 질식 소화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특성 보겠습니다. 과염소산입니다. HCl O4예요. 저량수량 300kg 얘기했고요. 분자량 105, 융점 마이너스 112도씨입니다. 무색 무취의 유동성이 있는 액체고요. 자, 요거 하나 좀 별표 하나 해주세요. 강산화제이며 염소산 중에서 가장 강한 산이다 그랬어요. 염소산이죠, 요게. 그리고 염소산보다 산소가 하나 많아져서 이게 과염소산. 산소가 하나 적어져서 아이구. 그래서 아염소산. 두 개가 적어지면 아차에서 차염소산. 가장 염소산 중에 강한 산이 뭐다? 과염소산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위험성이에요. 가열하면 분해하여 유독성 가스인 염화수소를 발생한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분해 반응식. 과염소산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분해요? 이렇게 분해됩니다. 이렇게. 염화수소하고요. 산소가 발생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과산화수소예요. H2O2. 저량수량 얼마? 300kg.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수치 암기하고 계셔야죠. 36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3%용의 옥시돌. 소독약으로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강산화제이지만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환원제로도 사용합니다. 다음 위험성이고요. 가열에 의해 분해하여 물과 산소가 발생한다. 하나 체크. 중요한 거는 이제 저장 및 취급 방법이에요. 위험물은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거에 의하면 전부 다 밀전하고 밀봉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구멍 뚫어놓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과산화수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용기는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어 완전히 밀전 밀봉하여 외부 공기가 차단하면 압력이 증가하여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갈색병. 앞으로 이 갈색병이라는 게 나오면요. 햇빛에 의해 분해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색 병에다가 햇빛에 의해 분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보관하여 냉함수에 저장한다. 그래서 구멍 뚫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인산, 요산과 같은 분해 방지 안정제를 넣어 분해를 억제시킨다. 얘네는 분해가 돼서 산소가 튀어나오니까 분해를 억제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분해 반응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하고 산소가 발생된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질산 가겠습니다. HNO3고요. 지정수량 300kg입니다.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물의 질산이에요. 금속은 부식시키지만 백근금은 부식시키지 못한다. 단백질과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한다. 그래서 노란색을 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염산과 질산을 3대1의 부피로 혼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왕수라고 합니다. 왕수. 위험성 보겠습니다. 위험성. 흡습성이 있으며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알루미늄, 철, 니켈, 코발트 등은 진한 질산에서 부동태, 금속의 성질을 잃는 겁니다. 얘네들은 부동태한다는 거예요. 질산하고 진한 질산에서. 직사광선에 의해 분해 시 갈색의 유독한 가스인 이산화질소와 산소가 발생한다. 하나 체크하시고요. 여기도 분해 반응식 보겠습니다. 분해 반응식.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육류 위험물은 분해 반응식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질산이 분해가 되면 물이 발생하고 이산화질소 발생하고 산소 발생하네요. 뭐가 생성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